안녕하세요. 2017년 사기암 진단 후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이번 주까지만 그 전에 찍었던 영상을 올려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사한 새로운 거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은 암 자연치유에 도움받은 책 두드림의 기적 EFT라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 책들을 보며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도움받은 기법이기도 한데요. 이런 기법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주변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별 소용이 없으니까 먼저 스트레스 환경의 주변 정리부터 하시고 실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 암환우들의 정신적인 것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이 두 권을 한꺼번에 이 두드림의 기적 EFT, 5분의 기적 EFT 이걸 한꺼번에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뷰를 보시고 저는 이 책을 두 권 다는 아니어도 한 권 정도는 사보시기를 권합니다. 암환우들은요. 이게 어떤 거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암 치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EFT라고 하는 건 Emotional, F는 Freedom, 또 T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자유로운 그 기법이에요. 감정을 자유롭게 만드는 기법이에요. 우리가 감정 때문에 얽히고 설킨 게 가슴에 남아있는 게 수십 년 남아서 나의 염색체를 변형시키고 병을 일으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정 자유 기법이라고 합니다. EFT는 이 손가락으로 경혈을 두드리면서 말과 생각을 해결하고픈 문제에 집중시켜서 심신의 에너지를 조율하는 획기적인 심리 치유법인데요.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침을 사용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침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건 침을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침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정신과 기로 구성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공통점인데요. 유난히 사람의 병은 정신과 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는데 해결되지 못하고 이게 내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에도 동의보감에도 나오거든요. 정신과 기와 육체. 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의 흐름이 막혀요. 우리가 기가 막힌다고 하죠. 우리가 기가 막힌다는 말은 좋은 일에는 쓰지를 않아요. 나쁜 일에만 쓰는데 이 기가 막히기 시작을 하면 제대로 소통이 이게 내 몸 모든 에너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병이 나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서 나는 병은 굉장히 오래된 병이라고 해요. 유난히 그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과 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다가 점점 시간은 흐르는데 해결은 되지 못해요. 그러고 있으면 이게 육체의 질병으로 반영이 됩니다. 특히 암은 더더욱 스트레스와 관련이 많습니다. 병원의 암 치료는 육체적인 치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 치료도 중요하죠. 근데 원인이 되는 심리적 치료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암 환자한테 필수로 정신치료를 병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치료만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공부를 해서라도 내 정신의 어떤
그 스트레스나 오래된 내 염색체를 바꿀 만한 정말 오래된 내 누적된 스트레스, 부정적인 감정 이런 거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EFT의 기본 전제는 첫 번째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은 신체 에너지 시스템의 혼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이 육체의 고통과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FT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이 책을 읽고 직접 해보고 하니까 EFT가 암을 치유하는데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EFT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암 환자든 건강하신 분들이든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도 미래의 암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EFT 같은 걸 통해서 평소에 좀 단련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건 건강하신 분들이나 암 환우들이나 다 필요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정신치유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진작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우리는 제가 그 암 환우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늘 스트레스를 놓지를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암이 절대 줄어들질 않아요. 계속 커지기만 해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건 스트레스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데도 EFT가 좋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가능성의 신령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사업이 안 되는 분들도 EFT를 해보면 굉장히 우리가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죠. 옛날에 오래전에 읽어서 제가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시크릿이라는 책에 자기 암시 같은 게 나와요.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네 번째는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나 중심에서 계속 바라보고 막 생각하면 짜증나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일마저도 생각하면 짜증나고 하는데 EFT를 해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신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내 마음을 스스로 괴롭히는 것, 그건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본인을 미워하는지 정말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는 모를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마음, 행동이라기보다 마음이죠. 그 마음이 나 자신만을 괴롭히는 일이거든요. 나한테 어떤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반대의 개념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거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분노, 죄책감, 좌절감, 모욕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또 너무 내가 내 몸은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해서 병을 일으키는 것, 저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게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저는 나를 사랑한다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나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신력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정신력으로 버틴다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병을 일으키게 하는 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행동은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EFT를 하면 타인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치유에서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EFT 공부를 해서 제가 완치가 되면 사람들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사람한테 직접 제가 EFT를 해주면서 한번 그 치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상담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EFT로 해결할 수 있는 질환 또 심리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허리나 어깨, 무릎 통증, 두통, 알러지, 천식, 피부병, 복통, 식체, 위궤양, 만성피로, 염좌, 교통사고 후유증, 생리통, 당뇨병, 비만, 고혈압, 운동능력, 성기능장애, 기타 육체적 불편함 및 통증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 통증도 EFT로 많이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EFT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신적인 부분은 스트레스, 불면증, 악몽, 각종 공포증, 불안장애, 공황장애라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EFT로 상당히 효과를 본다고 했고요. 흡연, 과식, 우울증, 중독증, 트라우마, 부정적인 신념, 대인 문제, 대인관계, 또 학업, 업무 능력 부족, 자신감 부족, 공황장애, 여기도 나오네요. ADHD, 분노, 수치심, 걱정, 후회, 자책감, 굴욕감, 기타 억압된 감정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느끼는 감정에서 사건과 증상을 찾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지금부터 이 EFT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느끼는 감정이 막 불편한 감정이 많죠. 사람은 좋은 그 희망적인 것보다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사고가 이게 부정적인 내용을 들었을 때 그게 더 큰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저기 할 때 그러니까 원시 시절에는 이 동물을 막 뛰어다니면서 수렵 채집을 하는 그런 이제 시대에서부터 인류가 계속 지금까지 발전을 해 왔는데요. 그 시대에는 뭐가 사람이 동물에서 물려 죽기도 하고 치여 죽기도 하고 엄청 육체적인 위험이 많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 빨리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이 부정적인 거에 더 귀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제 우리 DNA에 계속 누적돼서 오면서 지금 현재도 오히려 더 위험하다, 부정적인 거 막 이런 거에 더 빨리 반응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이제 건강상에는 크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EFT를 해결돼야 되는 분노의 감정을 보면 불만, 기분 나쁨, 반감, 비난, 짜증, 공격성, 화, 분노, 분개, 격분, 증오, 경노, 혐오, 적개심, 복수심, 응징하려는 마음 이런 게 전부 분노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부정적인 감정 중에 슬픔이 있습니다.
언짢음, 울적함, 외로움, 자신 없음, 서운함, 후회, 상실감, 슬픔, 버림받은 느낌, 우울, 죄책감, 시기, 질투, 절망감, 굴욕, 수치심, 자포자기, 비통함, 이런 게 슬픈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책의 내용인데요.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에 또 공포가 있습니다. 조심,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실 결혼하고 우리는 그때만 해도 막 시댁 이런 이게 막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냥 막 가면 괜히 떨리고 조심스럽고 막 시댁에 가면 모든 게 조심스럽고 뭘 할 줄을 모르면 그것도 이게 공포심의 일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회사에 가도 상사 앞에서 굉장히 조심하는 거 이런 것도 공포심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의심, 걱정, 당혹, 혼란, 염려, 불안, 정신적 충격. 우리가 특히 우리 암환우들은 암 걸렸을 때 정신적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정신적 충격은 안 받았어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나이가 좀 들어서 암에 걸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신적 충격을 받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 비관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은 어떤 사업적인 거나 질병에 의한 거나 이런 게 전부 막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두려움, 공포 이런 게 전부 공포에 들어가는 감정이고요. 기타, 좌절감, 죄책감, 자기 혐오, 무기력, 자기 부정 이런 게 전부 자주 느끼는 좋지 않은 감정들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자주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께서 내 뺨을 때린 것에 분노가 느껴진다. 그때를 떠올리면 명치 부분이 먹먹하다. 굴욕감이 든다. 무력감이 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책에 나오는데 예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안 맞아본 사람 없을 거예요. 요즘은 때리면 또 안 된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 너무 막 말을 안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 지금 이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또 안 때릴 일도 선생님이 때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런 감정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때릴 일도 아니고 그럼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벌서게 하고 이랬던 선생님들도 있어요. 가끔 다 그렇진 않았고요. 그다음 또 예를 든다면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나를 따돌려서 괴로웠다. 그때를 떠올리면 명치 부위가 먹먹하고 심장이 빨리 뛴다. 그러면 이 감정은 괴로움과 외로움과 분노를 함께 느낍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학교 다닐 때 내가 따돌림을 당했다. 그렇다면 심장이 빨리 뛰고 명치 부위가 먹먹하다. 이런 이제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 그게 있다면 이게 지금 그 오래된 기억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내 몸에.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과 외로움과 분노가 지금도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암에 걸려도 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육체적인, 정신적인 기가 소통이 빨리 돼야 육체적인 질병도 빨리빨리 해결이 된다고 했거든요.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가 자주 작은 실수를
부를 직원들 앞에서 호통을 쳐서 억울해서 참을 수 없었다.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주먹이 부르르 떨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도 억울함이 있고요. 수치심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뭐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담아두면 그게 얽히고 설키고 나중에는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길을 막히게 하거든요. 특정한 사건으로 인한 감정과 육체적 증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혹시 자주 느끼는 것들이 아닌가요? 과거에 충격적이라는 건 에너지 혼란이 발생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충격을 딱 받으면 내 몸에 에너지가 혼란이 되고 제대로 소통이 안 돼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그래서 이런 이제 충격적인 경험은 부정적인 감정과 육체적인 증상을 유발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을 풀어달라는 요청이라고 해요. 내 몸이, 내 정신이 그것들 빨리 풀어줘. 그 배고픈 아이가 울듯이 풀어달라고 하는 거래요. 근데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를 원망하거나 혼내지 않고 먹을 것을 주어서 편하게 해주듯이 자신의 통증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방법을 보면 눈을 감고 자신의 인생을 지금부터 과거로 또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는 특정한 사건들을 시간선에 간단하게 옮깁니다. 줄을 이렇게 쭉 꺼놓고 여기 0세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가 이제 10년 단위로 10, 20, 30, 40 이렇게 줄을 딱 노트에다가 꺼놓고 스케치북 같은 데다 이렇게 옆으로 놓고 이렇게 길게 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0세, 태아 속에서부터 염색체는 잘못될 수 있다고 했고요. 이 책에 나오는 걸 보면 태아 때 엄마 아빠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그럼 이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엄마의 그 불안감 또 아이를 떼고 싶다. 이 아이를. 예.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 아이가 느끼는 공포감. 그런 게 우리 이 책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인생을 좌우하는 건 상당히 그 아이의 성격하고 관련이 많고요. 그 성격은 태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거든요. 원치 않는 임신이나 또 태아가 얼마나 저기 하냐면 엄마가 양수 검사를 위해서 이 바늘을 찔러서 배에다가 양수를 빼내는 검사를 할 때 그 저기를 보면 초음파를 보면 아이가 주사 바늘이 들어오면 그걸 빨리 피한다고 해요. 안 찔리려고. 그러니까 양수 검사를 바늘을 찔러서 하는 것도 그거는 참 태아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닌가. 물론 이제 태아가 어떤 양수 검사를 해보면 유전성 질환이나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게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그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검사를 한다는데 과연 그게 그 태아에게 건강한 검사인지 좀 걱정이 될 정도로 그게 책에서 저는 봤어요. 그리고 태아는 그 엄마 뱃속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그때 감정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요.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자주 싸우면 굉장히 아이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쌍둥이 같은 경우는 둘이서 장난도 치고 발길질도 하고 막 그렇게 논대요. 뱃속에서. 그러니까 이 태아에서부터 정신에 끼치는 영향 그런 게 다 들어가니까 굉장히 임신을 하는 그 젊은 엄마들은 그런 걸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을 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힘들었던 때 지우고 싶은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확인한 후 시간선에 간단하게 옮깁니다. 근데 지우고 싶은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걸 처음에 할 때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는데 그게 자체가 괴로웠어요. 내가 왜 이걸 잊어버려야 되는 일을 다시 떠올려야 되지? 이게 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처음에는 적다가 그냥 팽개쳤어요. 그러다가 책을 다 읽어본 다음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인식을 하게 되니까 다시 또 적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선에 간단하게 옮기고요. 위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사건들을 그 상황을 생생하게 상상한 후에 가능하면 생생하게 상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나는 어릴 때 폭력을 당했어.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할 게 아니라 이게 신문 기사를 쓰는 저희가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 원칙을 가지고 그대로 옮겨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옮겨 써서 그 감정을 그때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다시 올려서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증상들을 구체적으로 느낀 후에 목록을 만들어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라. 그리고 이게 10가지든 100가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한 20가지 정도 떠올라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격가지를 치게 돼요. 그때 그 일도 나 기분 나쁜 일이었어.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어. 자꾸 나중에 생각나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0가지도 넘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적어보니까 한 20몇 가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또 EFT를 하다 보면 더 많이 나오면 더 많이 나올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다 기록을 해요. 몇 살 때, 0세 때, 나를 임신한 엄마가 나를 태아에서부터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임신 중에 아빠하고 많이 싸웠다든가, 그래서 많이 엄마가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뭐 기억나는 거 3살 때 5살 때 기억나는 안 좋은 감정들을 다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화관 기법이라고 있어요. 문제를 확인한 후 2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장면을 계속 마음속으로 영화를 보듯이 떠올리면서 연속 두드리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눈을 감고 하면 더욱 잘 떠올릴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연속 두드리기 사이에 이 쇄골 타점을 두드리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 문제 해결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내면 아이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은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치유와 EFT 영화 기법을 응용한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어린 시절 큰 상처를 입은 자신을 만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외로움이 문제인 경우 첫 번째는 외로움을 가장 강하게 느꼈던 때가 언제인가, 두 번째는 몇 살 때인가, 세 번째는 그때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때 어떤 곳에 어떤 모습, 어떤 표정으로 있는지 떠올려 봅니다. 네 번째는 가장 강하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만약 그 아이가 당신에게 말을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 자신에게 뭐라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직접 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어린 모습이지만 다른 아이인 것처럼 해놓고 내가 안고 이 내 내면의 아이를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사랑한다고, 그때 너 잘 이겨냈다, 잘 참았다, 많이 속상했겠다,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감정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 아이는 나입니다. 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됐지만 그 아이는 내 속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타점을 두드리면서 잠시만요. 이게 소리를 좀 죽여놔야지 카톡 소리 날까봐. 이 과정에서 이 타점을 두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그동안 힘들었지? 두드리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용서해줘. 너를 내버려둬서 미안해. 두드리면서 반복을 하는 거고요. 다행이다. 그래도 잘 자라줬어. 이렇게. 또 이제는 받아들일게. 나는 내가 너무 고마워. 사랑해.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사랑해. 언제나 함께 할게. 이게 두드리면서 위 내용을 반복하다 보면 울고 있던 아이가 덤덤한 표정이 되고요. 웃는 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면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 아이와 지금 현재의 내가 타인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 아이는 사실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린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8번째는 그 아이와 사랑의 느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상상합니다. 자신의 과거 힘들었던 내용을 한 가지씩 읽으면서 나는 비록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뭐뭐 했지만 그때 내가 내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았지만 이런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능하면 속으로 하지 마시고 말을 소리내서 하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했고요. 비록 나는 지금 저는 지금 이제 유방암이니까 유방암, 사기, 유방암으로 예를 들어서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허리에 통증이 심각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두드리는 타점이 있어요. 이따가 두드리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 말을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두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두드리는 순서는 한 손의 손가락으로 다른 손의 손바닥 날 부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게 살짝 두드리는 거에 크게 막 세게 때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두드리고 처음에 그 다음에 다시 두 손의 손가락으로 두피를 두드립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아까 앞에 뭐 20가지면 20가지, 100가지면 100가지 쭉 적어놨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걸 읽으면서, 말을 하면서 나는 비록 내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지만 이런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두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눈썹 안쪽, 이게 두피를 두드린 다음에는 다시 눈썹 안쪽, 그러니까 이 눈썹 안쪽이에요. 이 눈썹 안쪽을 두드려요. 눈썹 안쪽. 그 다음 눈끝, 이 관자놀이 부분, 눈끝 여기를 두드리고요. 그 다음 눈 밑 여기를 두드리고 그 다음 코 밑 여기 두드리고 턱, 이게 지금 다 경혈점이라고 하거든요. 턱을 두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쇄골, 여기 쇄골이 있잖아요. 옆으로 간 거 이 쇄골이라고 하는데 쇄골 아래를 또 두드려요. 쇄골 아래를 두드리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에서 약간 내려온 부분, 그러니까 브래지어 선이 지나가는 부분, 이 부분을 두드려요. 두드리고 다시 이쪽도 두드려요. 이렇게 겨드랑이 아래를 두드리고 그 다음에 또 가슴 아래, 그 밑에 배하고 가슴하고 사이 여기를 또 두드려요. 이렇게 두드리는 순서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자, 비록 나는 지금 사기 유방암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아니면 사기 유방암으로 허리에 통증이 있지만, 아니면 췌장암으로 배에 통증이 있지만, 나는 지금 현재 이런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비록 나는 사기암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런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를 깊이 사랑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그걸 지금까지 적은 걸 한 가지만 읽는 게 아니고 2가지, 3가지 계속 하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리는 순서. 제일 먼저 이거 치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야 되고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이 손끝 날을 때리고 그 다음에 두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눈썹 안쪽 그 다음 눈썹 옆 끝, 눈썹 끝쪽 관자놀이 쪽 눈 아래 그 다음 코 아래 턱 쇄골 아래 겨드랑이 또 겨드랑이 또 가슴 아래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아주 0세 때부터 지금까지 최근 것까지. 그러나 어릴 때의 그 내용을 먼저 하면서 하는 게 순서대로 하는 게 더 좋다고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걸 다 했어요. 내가 다 했으면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감사 EFT가 있습니다. 감사는 무의식에 새겨져 있는 벽 글씨를 지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무의식 속에 내가 너무 괴로웠던 걸 빨리 지워야 돼요. 그럼 이게 지우는 게 걸레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뭐 이 세제도 있고 하겠죠. 그걸 지우는데 필요한 게 감사라고 해요. 그 도구가. 그래서 감사 EFT는 나는 비록 암에 걸렸지만 자연치유로 병원에서 살 수 있다는 기간을 훨씬 넘어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감사는 모든 변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다못해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감사의 긴 행렬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 책에 나와 있고요. 이 감사하는 거는 우리가 진짜 100가지도 더 쓸 수 있어요. 나는 EFT를 알고 실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 암에 걸렸지만 가족이, 남편이 헌신적으로 나를 낫게 하려고 노력함에 감사합니다. 나는 아들들이 착하게 잘 자라주고 모든 엄마에게 상의하며 엄마를 멘토로 생각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뼈까지 전이된 암으로 심각한 뼈 통증을 다 없애고 지금은 운동도 많이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병원에서 한 달 내 주저앉을 것이라는 척추가 주저앉지 않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 암에 걸렸지만 많은 분들에게 내가 치병하며 배운 지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암에 걸려서 비로소 암 환자들의 세계를 알게 되고 의료 현실의 불합리함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착한 며느리가 들어와 아들과 사이좋게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 멘토로 친절한 한의사 한 분과 의사 한 분을 저를 도와주시는 그 2분을 알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암 환우들에게 인기가 있고 고마워하는 분들이 많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전원주택이 없는데도 이곳 숲속 고요마을에서 집을 제공받고 전원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나는 감사할 게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념의 차이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내 가족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도 감사할 수 있고, 굉장히 감사할 일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감사 EFT도 한, 100개면 100개 이렇게 써갖고 이걸 두드리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거 하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1시간을 한다. 그러면 30분 동안은 그 해소하는 거에 집중하고 30분 동안은 감사하는 거에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믹스를 해서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암을 낫게 하는 데는 분명히 저는 암 환자들은 감정적인 그 스트레스 그게 상당히 많았던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렸고요. 상담을 제가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던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고, 또 그 스트레스를 암에 걸려서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고 암에 걸렸는데도 계속 사업에 또 계속 뭐 어떤 소송에 휘말려서 막 싸워야 되고, 가족 간의 갈등이 암에 걸렸음에도 뭐 가족이 정말 암 환자가 와이프가 암이라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례가 의외로 많다는 걸 제가 듣고 저분이 암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막 경제적인 궁핍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전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놓지를 않으면 암의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암 환우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빨리 육체의 병을 치료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병도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그 EFT가 거기에 상당한 도구로 그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걸 제가 상당히 지금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 제 몸도 EFT를 함으로써 굉장히 좋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제대로 배워서 많은 분들한테 도와주고 퍼뜨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신적인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갖고 하루라도 빨리 암을 개선시키는데 좀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